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시죠? 국내 상장 ETF가 나을까? 아니면 해외 직접 투자가 맞을까? 수수료는 어디가 싸고 세금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이 고민 오늘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변수를 한꺼번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답이 아닌 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으로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투자법을 찾아드릴 겁니다. 수수료 비교부터 세금 체계 그리고 실제 수익률 시뮬레이션까지 이 세 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답을 찾아가 봅시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칠 여정은 총 3단계입니다. 먼저 수수료와 세금을 낱낱이 분석하고 그 다음 상황별 투자 원칙을 세운 뒤 마지막으로 실제 숫자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계세요. 바로 운용 수수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40대 이 과장님인데 ETF 수수료 0.02% 아끼겠다고 며칠을 밤새워 비교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수수료도 중요합니다. 미국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 SPLG나 QQM 같은 저보수 상품이 유리하고 국내 상장 ETF도 상품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니까 당연히 저렴한 걸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수료 0.01% 차이에 목숨 거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수면 아래 숨어 있거든요. 내 소중한 돈을 수수료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갉아먹는 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좌의 종류와 세금 체계예요. 같은 ETF를 사더라도 어떤 계좌에서 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익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 과장님도 나중에 세금 계산해 보시고는 허탈해 하셨죠. 수수료 아낀 돈보다 세금으로 나간 돈이 10배는 더 컸으니까요. 이제 수수료라는 작은 고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지금부터 진짜 승부처 세금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세금 전쟁터에 들어왔으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선택지를 소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국내 상장 ETF가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배당 소득세가 15.4%잖아요. 해외 직투는 양도소득세가 22%고요. 단순 계산하면 국내 상장이 6.6%포인트나 이득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숫자의 함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15.4%라는 세율 뒤에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어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투자 수익의 이자 소득까지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과분이 근로소득이랑 합산돼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거든요. 세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최대 49.5%입니다.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금이 작아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의 목적이 뭡니까? 자산을 불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투자해서 수익이 1억 원쯤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중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증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낮은 세율에 혹해서 미래의 거대한 세금 폭탄을 간과하는 것? 이게 자산 형성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예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위협이거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건보료 산정 기준에 그 소득이 포함됩니다. 지역 가입자분들은 더 빡빡해요. 1천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확 뛰어버립니다. 세금이랑 건보료가 뭐가 다르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수익을 실현할 때 한 번 내면 끝이에요. 아프긴 해도 그 순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한번 올라간 건보료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요. 월급 들어오기도 전에 자동이체로 쭉쭉 빠져나가는 그 돈, 생각만 해도 답답하시죠.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고정 지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해외 직투는 어떨까요?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22% 양도소득세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분리과세의 힘이에요. 다른 소득이랑 절대 합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보료 폭탄이 무서우신 분들,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께는 해외 직투가 훨씬 깔끔한 선택지인 거죠. 22%라는 세율이 높아 보여도 이게 오히려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국내 상장 ETF의 문제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손익통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국내 상장 ETF 두 종목에 투자했다고 가져봅시다.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실제로 번 돈은 200만 원이죠.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국내 상장 ETF는 이익 난 5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그대로 떼어갑니다. 손실난 300만 원은요?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손해로 끝나는 거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반면 해외 직투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종목의 손익을 싹 다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위에 예시로 보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게다가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없어요. 국내 상장 ETF는 이런 기본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순간 바로 15.4%가 붙어버리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투자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의 해외 ETF는 절대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상품으로 사지 마세요. 표면적인 세율만 보고 일반 계좌를 선택하는 건 내 자산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일반 계좌라는 지뢰밭은 확실히 피해 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답이 명확합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예요. 이 두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면 해외 직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장점이 생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과세 이연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55세 이전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떼어간다는 겁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 정산 없이 그 돈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에 수익이 붙고 그 수익에 또 수익이 붙는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됩니다. 30대 김대리가 지금부터 연금 계좌로 투자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5세까지 25년 동안 세금 한 번 안 내고 눈덩이를 굴리는 거예요. 반면 일반 계좌로 투자한 동갑내기 친구는 매년 수익 실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죠. 25년 뒤 두 사람의 자산 격차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중간에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굴리는 것, 이게 장기 투이 투자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복리의 힘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연금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해요. 연금 계좌의 장점이 과세 이연 하나뿐이냐고요? 아닙니다. 두 번째 장점이 또 있어요. 55세 이후에 돈을 꺼낼 때 적용되는 세율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해외 직투의 22%랑 비교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억 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외 직투로 했다면 22% 그러니까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로 했다면요. 5.5%만 적용해도 550만 원이에요. 세금 차이만 1,65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해외여행 몇 번을 가겠어요. 세 번째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예요.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이 생깁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16.5%를 공제받으면 148만 5천 원이 돌아와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국가에서 16.5% 확정 수익률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긴 해요.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제한되고 소득이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어차피 노후 자금 목적이라면요. 55세 내 빼빼 이유가 없잖아요. 노후 준비가 목표라면 연금 계좌 이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노후 자금만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자금처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써야 할 목돈을 굴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 계좌를 쓸 수가 없어요. 55세 내 빼면 불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럼 어디서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진짜 격전이 벌어집니다. ISA 계좌와 해외 직투의 맞대결이에요. 각자의 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ISA 계좌는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비거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지도 않아요. 해외 직투는 어떨까요? 연간 26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무기한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ISA도 약점이 있습니다. 3년 의무가 가입 기간이 있고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자산을 현금화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끊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반면 해외 직투는 매년 250만 원씩만 수익 실현해서 세금을 아끼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풍차 돌리기 전략이에요.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3년 동안 투자해서 총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게요. 먼저 해외 직투부터 볼까요? 매년 2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활용하면 3년간 750만 원은 비과세로 챙길 수 있어요. 꽤 쏠쏠하죠? 그런데 남은 2,250만 원에 대해서는 22%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해보면 495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최종 수령액은 약 2,505만 원입니다. 이번엔 ISA 계좌를 볼게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남은 2,800만 원에 대해서 9.9%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계산하면 277만 2천 원이에요. 최종 수령액은 약 2,122만 8천 원입니다. 차이가 얼마냐고요? 210만 7만 8천 원입니다. 고작 3년 만에요. 이 돈이면 맥북 엔대를 살 수 있어요. 같은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어디에 넣어뒀느냐에 따라 맥북 한 대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수익 규모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 직투의 22%와 ISA의 9.9%, 22%포인트 격차는 수익이 커질수록 더 벌어집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ISA의 판정승이에요. 시뮬레이션 결과만 보면 ISA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잠깐요. 모든 상황에서 ISA가 정답인 건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해외 직투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 규모가 큰 분들입니다. ISA 계좌는 연간 난입 한도가 2천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가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 넘게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총 투자금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액 투자자분들은 ISA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외 직투가 더 적합해요. 두 번째,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 자금이든 뭐든 3년 안에 목돈을 반드시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해외 직투는 이런 의무 기간이 없으니까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러 자산을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잔유학 자금을 준비하신다거나 원화보다 달러를 직접 보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ISA로 국내 상장 ETF를 사면 원화 자산이에요. 하지만 해외 직투는 달러로 매수하고 달러로 수익을 받으니까 환전 수수료 걱정 없이 달러 자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 통화 선호도를 꼭 따져보세요. 자, 이제 모든 분석이 끝났습니다.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선택지를 알려드릴게요. 연간 투자금이 2천만 원 이내이고 3년 이상 묵혀올 수 있는 돈이라면 고민하지 마세요.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사는 게 정답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봤듯이 세금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반면 투자 규모가 억 단위를 넘어가거나 3년 안에 현금화해야 하거나 달러 자산 보유가 목적이라면 해외 직투를 선택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외 직투가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ISA 계좌를 선택하셨다면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총 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을 고르세요. 같은 S&P 500을 추종하더라도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비용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해외 직투를 선택하셨다면요. S&P 500은 SPLG를, 나스닥은 QQQM을 추천드려요. 둘 다 저보수 상품으로 수수료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셈법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기준대로 계좌 개설하시고 자동 이체 설정해두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ISA 계좌를 만드세요. 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비과세 한도가 최대 1천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혜택이 현실화되면 ISA와 해외 직투의 격차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망설임입니다. ISA의 3년 의무 기간은 계좌를 개설하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바로 계좌를 만들어서 시간의 시계바늘을 돌려놓으세요. 그래야 혜택이 커졌을 때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